안녕하세요. 응강여고 2학년 내신 대비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성미 강사고요. 지금 10년째 아이들과 함께 국어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해 봤는데요. 1학년과 2학년은 교과서가 달라지잖아요. 이번에 응강여고 1학년 미래 문학 작품만 있는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1학년은 문학도 있고 문법도 있고 화법과 작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교과서라고 한다면 2학년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응강여고 2학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그렇다면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응강여고 2학년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었을까요? 문항은 서답형 4문항에 선택형 27문항. 그래서 이 문항 자체는 1학년 때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시험 범위가 달라지죠. 시험 범위가 2학년 1학기는 문항만 나옵니다. 보시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요. 현대시가 7작품, 현대소설이 1작품, 고전시가 5작품, 고전소설 1작품. 이래서 다 문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법 안 나옵니다. 문법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화법과 작문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에다가 이제 외부 지문 2작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문학이 지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강여고 2학년은 기조는 비슷해요. 1학년이랑 기조가 굉장히 비슷한데 일단 첫 번째, 1등급 자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같이 잘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1등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시험 대비, 누가 더 꼼꼼하게 시험 대비를 하는가? 그 다음에 누가 더 서술형의 조건에 충실히 서술형을 답을 해서 감점을 받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되고요. 외부 지문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응강여고 스타일 자체가 외부 지문을 많이 활용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1등급 컷이 굉장히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외부 지문이 내가 처음 보는 문화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수업을 해주신 것도 아닌데 이 작품이랑 관련이 있어 해가지고 나오는 게 외부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외부 지문 같은 것이 등장을 했을 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풀 수 있는지,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응용을 할 수가 없다면 그 전에 미리 대비가 됐어야 되는 건데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교과서에 충실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충실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 내용 정말 중요하고요. 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비 어떻게 할까? 대표 문항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서답형 3번입니다. 보시면 지금 1, 2, 3, 4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서답형 3번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3-1, 3-2, 3-3, 3-4 이런 식으로 4가지의 문항이 섞여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나를 놓치면 감점, 2개를 놓치면 2개 감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에다가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보기의 시어의 차이점, 그러니까 가의 꾀꼬리 요거는 학교 교과서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보기의 작품, 보기에서의 시어, 이 보기는 처음 보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계의 방안의 현는 촛불 요건 제가 쓴 건데요. 이거 외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언급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업을 하셨던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관련 있는 작품 가지고 와서 요거를 같이 묶어서 분석해봐라.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그런데요. 두 번째 보면은 윗글 기억, 이 괄호는 제가 친 건데요. 그러니까 남신의 줄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교과서 작품에 지금 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상징적 의미.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외부 지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백석으로 묶은 건데요. 그러니까 같은 작가의 어떤 시어가 다르게 쓰인 경우 혹은 같게 쓰인 경우,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를 비교하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같이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항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문제가 현대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 거고요. 에다가 플러스 2는 서술형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12문제 객관식에다가 2문제가 서술형을 출제되었다. 그리고 현대소설은 서술형은 없고 객관식만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은광여고는 교과서가 조금 더 중심이 되는 학교다라는 거죠. 외부 지문이 2작품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교과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학교고, 그래도 외부 작품은 놓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 1등급 컷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2학년 친구들은 1등급이 10%로 확대가 되지만 이번 1학년들도 그럴 거다. 그래서 이제 1등급 컷이 조금 내려갈 거다. 원래 4%였잖아요. 4%에서 10%로 1등급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커지면서 등급 컷이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이 2학년에 올라갔을 때에도 비슷한 형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외부 지문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둘 다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광여고 2학년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번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잘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1등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광여고는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일단 복습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다 제가 직접 은광여고 스타일이 반영이 되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습 테스트나 파이널 테스트는 결국에는 계속 연습을 하는 거고, 너네 학교가 이렇게 출제되니까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누적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5주차 때 복습 테스트는요, 1주차부터 4주차 때의 내용이 다 포함되게 제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앞부분, 그러니까 1, 2주차 때 수업을 듣거나 혹은 뒷부분 6, 7주차에 수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다 똑같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습 테스트는 그렇게 누적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파이널 테스트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파이널 테스트는 은광여고의 객관식 혹은 서답형 그 비중 같은 것까지 제가 고려를 해서 만들고 있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 파이널 테스트의 결과가 결국 실제 시험 성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판에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 내가 이 지문 혹은 이 작품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거 더 봐야겠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제가 그 파이널 테스트 결과를 보고 너 여기 부분 너 진짜 잘 아는 거 맞아?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 척도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복습 테스트도 파이널 테스트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 지문 대비인데요. 은광여고가 그렇게 많이 외부 지문, 외부 작품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은광여고는 1등급 컷이 굉장히 높고요. 1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00점 목표로 충분하게 연습도 해야 되고 충분하게 대비도 돼야 되는데요. 외부 지문 적게 나온다고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외부 지문 대비를 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은 알 텐데요. 외부 지문 모음집을 제가 만듭니다. 연결고리라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을 봤을 때에 이 작품 이거랑 같이 이렇게 엮어서 같이 나오겠네, 이런 것은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막 모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주고 한번 봐라,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감점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있고요. 풍부한 연습 문제를 통한 충분한 연습,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특히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거 다 기출 문제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아무 이제 문제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고심해서 내시는 그런 고퀄리티의 문제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 스타일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이 요러한 거를 외부 작품으로 활용을 하셨구나. 그럼 우리 아이들은 연습 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고서는 이런 유형이 출제될 수 있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실전에 나갔을 때 이거 했던 거, 이거 유형 내가 봤던 거, 이 작품 엮은 거 내가 봤었는데, 풀어봤었는데,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연습이 되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교과서에 충실하다. 이거 은광여고의 특징이죠. 교과서를 누가 얼마나 꼼꼼하게 충실하게 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중 클리닉을 활용한 무한 피드백, 그리고 수업 내용이 반영된 필기 자료 제공,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중 클리닉을 활용해서 무한 피드백을 준다라는 게 무슨 말인고 하니, 과제집을 주는데 제가 연습 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1대1로 이제 첨삭을 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면은 가끔씩 아이들이 선생님 이 지문에서 여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작품만이라도 확실하게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너가 이해를 해야 돼, 이쪽 방향으로 이해하면 안 돼, 이런 걸 확실하게 잡아줘야 이 학생들이 나중에 시험에 들어가서도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중 클리닉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이 반영된 필기 자료를 제공한다는 거는, 은광여고는 수업이 진짜 중요한 학교죠. 그래서 학교 수업,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었다라는 걸 각 반에 있는 아이들 다 제가 수업 내용을 다 가지고 옵니다. 교과서를 다 가지고 와서 그 학교 선생님들 필기를 다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반영을 되게끔 손필기를 제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손필기 해가지고 그 자료를 아이들한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반에 들은 친구가 이쪽 반에 수업을 들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 모아서 그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반에서는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강조하셨구나라는 걸 같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중 클리닉. 제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고, 제가 맡은 아이들은 주중에 클리닉을 꼭 나와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많건 적건 저는 항상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진행되는 개별 질문 시간이고요. 이때 교과서 암기 테스트,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아이들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절약된 시간을 통해서 다른 내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운 부분들은 암기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풍부한 연습 문제. 그냥 시중에 떠도는 문제 아니죠. 강남권 기출문제, 그 다음에 전국 기출문제. 문학은 특히 이런 게 중요한 게 외부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 시험 범위 전 영역 대상으로 하고요. 은광여고 스타일이 당연히 반영되게 제가 직접 출제를 합니다. 50분 주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 학교에서 진행된 시험이랑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OMR도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서는 해설과 제가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히 해설을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마다 개개인적으로 너는 여기가 부족해, 넌 여기가 부족해, 이거 다시 봐. 다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 통해서 나는 지금 여기가 안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강쌤의 완성미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암기 요약집을 항상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고 있어요. 제가 이름이 강성미다 보니까 이제 완성미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전 범위 대상. 그러니까 문학은 특히 그래요. 문학은 작품 수가 많다 보니까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작품마다 여기가 출제 포인트고, 여기는 너가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는 암기를 해야 돼. 여기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해. 이런 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 암기 핵심 요약집,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목표로 제가 완성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샘플인데요. 필기 자료, 이렇게 학교 교과서 에다가 제가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
에서 선생님들이 필기한 내용을 또 반영을 합니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습 테스트 누적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복습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암기. 이게 암기가 어쩔 수 없이 필요는 해요. 그래서 너무 기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게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직접 빈칸을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중에 클리닉에 오면은 교과서 암기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미. 요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인데요. 마지막에 직보 때 나눠줘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그 다음에 완벽 대비 문제집. 완벽 대비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매주 새롭게 한 권씩 나가요. 1주차 때 한 권, 2주차 때 또 다른 한 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문제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면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클리닉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이 과제집을 소화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은광여고 오프라인 설명회는요. 2월 4일 수요일 저녁 8시 은광여고 2학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학생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수요일 8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은광여고 2학년 내신은 3월 5일 목요일 6시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 7번 수업과 에다가 직보까지 포함해서 총 8번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그 친구의 말을 문구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쌤, 국어는 믿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는 자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국어는 내가 자신감 있는 과목, 다른 과목들은 불안해도 국어는 나는 국어는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과목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너의 자신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